지난 7월 15일 인하대학교에서 성폭력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단과대학 건물 3층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가서 성폭행을 했고요. 피해자는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향한 성폭행 사건인 동시에 은밀한 장소가 아닌 대학 건물에서 벌인 가해자의 대담한 병행, 그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함 등으로 언론과 여론 모두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간 끝에 피살됐다는 점, 가해자가 범행 도중에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정황 등 사건의 성격은 전형적인 젠더 폭력,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향한 강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들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보도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선정적 묘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연합뉴스인데요. 오전 7시 39분 연합뉴스에 인하대에서 여성 옷 벗은 채 피 흘리고 쓰러져 경찰 수사였습니다. 연합뉴스의 첫 보도의 제목을 그대로 옮기고 전제하는 기사들, 조금씩만 제목과 내용을 바꾸며 더 노골적인 표현을 담은 기사들, 비슷한 표현을 쓴 기사들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여대생이라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보도들도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선정적 표현과 여대생이라는 차별적 표현이 콤비를 이룬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세계일보의 7월 15일 보도, 쓰러진 채 발견된 나체 여대생 결국 숨져 성폭행 당한 뒤 건물서 추락한 듯. 이 보도는요, 사건 경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7월 15일 밤 10시쯤에 업로드된 보도이거든요. 그런데도 나체 여대생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썼습니다. 7월 15일 하루에 경찰 신고를 언급한 보도는 총 161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보도 제목에 탈의, 나체, 알몸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보도는 29%인 27건이나 됩니다. 제목이 아닌 보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정적 묘사를 언급한 사례는 훨씬 더 많죠. 게다가 구체적인 성폭행 과정을 연상케 하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16일부터 25일까지 피해자 하의를 언급한 보도가 9건이나 됐고요. 피해자 속옷을 언급한 보도는 무려 80건이나 됩니다. 불쾌하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이데일리의 7월 16일 보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 피해자 하의 다른 곳에, 증거인멸 확인 중. 이와 같은 제목은요. 한겨레의 인하대 교내 사망 사건, 화장실서 의류수거의 조사, 이 보도와 매우 대조적이죠.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보도의 두 번째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기사화, 그리고 2차 가해의 구체적 내용, 불필요한 내용을 인용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행태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보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월 19일 나온 톱스타 뉴스의 보도입니다. 제목은 한 번만 살려달라, 인하대 가해자 부모 선처 탄원서 요청, 비난 폭주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보도들, 내용의 보도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보도들은 가해자 가족이 친구들에게 선처하는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검증 없이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7월 17일 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분노한 여론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받아 쓰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상의 소문을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언급한 보도 총 1008건 중에 탄원서를 언급한 보도 31건입니다. 보도량을 본다면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보도 시점이 7월 19일 그리고 7월 21일까지 3일간 이 30건의 보도가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글이 화제가 됐던 시기 동안 언론이 그 불필요한 논쟁에 붙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언론의 선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사건이 알려진 후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글들을 인용하고 캡처해서 그대로 노출하는 보도들도 문제입니다. 특히 2차 가해가 많이 발생했던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언급한 보도가 18건이었고요. 이 중 뉴스원의 7월 18일자 보도는 제목이 학교 명예 어떻게, 예쁜지 궁금, 인하대 사망사건 2차 가해 공분이었습니다. 7월 18일 이 보도는요.
제목과 본문에서 차마 인용할 수조차 없는 2차 가해 내용들을 주절주절 그야말로 다수 인용한 것이죠. 이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보도, 부적절한 보도 양태. 세 번째 특징은 불필요하게 인터넷발 남녀 성대결을 중계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역시나 불필요한 성별 갈등을 부각시키고 부추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여성 커뮤니티와 남성 커뮤니티를 갈라서 둘 사이에 벌어진 비방전을 중계 보도, 특히 일가에서 벌어진 대결 양상을 전체 현상인 것처럼 적극 중계 보도했다는 사례들입니다. 보도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몇몇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성별 대립 구도가 투영되고 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자라서 죽었다와 같이 강남역 살인사건 때와 유사한 주장이 펼쳐졌고, 이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고유정, 이은혜 등 여성 살인범을 발례로 들며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라고 커뮤니티발 성대결을 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녀 성대결을 중계한 보도가 역시 적지 않습니다.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식으로 여초 커뮤니티를 언급한 보도만 13건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황당 발언에 대해서 언론이 무비판적, 심지어는 무관심했던 것이 더 나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요, 이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민감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라고 했지만요, 해당 사건은 남녀 문제가 아닌 학생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가 넘는다. 젊은 남성들은 가부장적 지위를 누리거나 남성 우위 사회에 살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에는 전부 남성이 집을 해와야 한다는 등 고정관념이 여전히 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군대 다녀온 남학생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등 여성이 성폭행 끝에 사망한 본래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성범죄 피해 남성의 권리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이런 만큼 언론이 과연 사건의 본질을 잘 짚은 발언인지 문제가 있는 발언인지 따져봤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김현숙 이나대가 포함된 기사는 32건이었습니다. 이 중 비판적 보도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0건의 보도들은 대부분 김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기만 했고요. 논란이라는 규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키트리에서는 여가부 장관 이나대 사건에 밝힌 소신 완전히 냉정하다라는 7월 24일 제목 같은 황당한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을 소신이라고 치켜 세운 것이죠. 방송사 중에서는 MBC가 유일하게 김현숙 여성부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고 팩트체크했습니다. MBC의 7월 26일자 알고 보니 코너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가 20%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인용한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김현숙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의 숫자를 집계한 것입니다. 남성 피해자 지난 2018년에 전체 16%였다가 지난해에는 26.5%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남성들의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MBC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통계 분석을 또 보면요, 디지털 성범죄자 즉 가해자의 94%가 남성이고 여성은 가해자 중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성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 역시 가해자는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도 MBC가 강조를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김현숙 장관이 빼놓고 남성 피해자만 강조를 했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김현숙 장관의 피해자 통계만을 인용한 데다가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취지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나머지 이나대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고 뜬금없이 남성도 피해자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이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가 분명하죠. 피해자도 명백한 성폭력 사망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집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통계를 갑자기 인용하는 바람에,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갑자기 남녀 젠더 문제를 거론하는 바람에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MBC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론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고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겨레의 첫 보도 제목은 인하대, 교내에서 피 흘린 채 발견된 학생 숨져, 경찰 수사였습니다. 피해자 상태에 대한 구체적 선정적 묘사를 피했기 때문에 칭찬도 받았죠. 하지만 한겨레는 이후에 선정적, 성차별적 제목 고백합니다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겨레의 애초 보도 역시 대학 내 알몸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 경찰 수사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연합뉴스와 다를 바 없는 제목이었다는 일종의 반성문을 내놓은 것이죠. 사과나 반성은커녕 본래의 선정적 표현을 수정조차 하지 않는 대부분의 매체에 비해서 한겨레의 이 기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성찰하는 편집국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의 기사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영도 기자는 7월 28일 반성하며 다시 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기사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썼던 인하대 사건 보도를 다시 썼습니다. 성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본인이 원래 썼던 기사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썼다는 취지인데요. 기사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하대 교내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사건 이름을 붙이고요. 불법 촬영한 사실도 명시를 하면서 그 기사 내용 아래에다가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고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의 한 조항을 부연해서 붙여넣는 식이죠. 그리고 CCTV 추가 설치를 넘어서서 성인지 감수성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의 비중을 굉장히 보도 안에서 크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 문화, 사회 구조적인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대책,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가이드라인 조항도 역시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소수긴 하지만 여전히 노력하는 언론사, 노력하는 기자들도 많다는 점 우리가 역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뭉클이슈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